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0일 마감 시장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나라 경제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부동산이 더 심각해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되는데 왜 삼성전자가 망할까요? LG전자가 왜 망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도대체 무슨 소리지? 왜 삼성전자가 망할까?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그래? 그럴 수 있겠네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일단 미 연준이든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계속 금리를 올려서 2.5%까지 지금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또 예상을 하면서 기대 심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미 부동산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대출을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면 내가 빚을 내서 이자를 내가면서라도 부동산을 투자를 할 텐데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빚까지 내가면서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서서히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기가 식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1년 전부터 식어서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이 떨어지는데 왜 삼성전자가, LG전자가 많을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사라는 거를 이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입주를 하겠죠. 그때 입주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네, 바로 가전제품을 사게 됩니다. 가구도 당연히 사게 되고요. 자기가 쓰던 거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신축 빌라 입주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쓰던 거도 쓰겠지만 그래도 새 거 하나는 사서 들어오는 가능성이 높죠.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탁기, 이제 집이 넓어지면 세탁기도 건조기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그럼 건조기 하나 또 사겠죠. 그 다음에 집이 넓어지니까 식기세척기도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냉장고도 지금 쓰던 거 이제 한 5년 10년 쓰니까 냉매가 다 되고 좀 디자인도 좀 그렇고 그냥 새로 하나 사지. 삼성전자 요즘 빌트인 광고 많이 하는 냉장고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 가전제품을 산다는 거죠. 그 수요가 굉장히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죠. 지금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운사이클이고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역시 글로벌 판매량도 줄어들고 있겠죠. 예,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가 실적을 선방했느냐? 바로 환율 때문에 그렇죠. 지금 1350원에 육박하는 환율 때문에 1200원이라든지 1100원대로 갔으면 지금 실적이 여기보다 굉장히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진율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매출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매출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이익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상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3분기, 4분기에서 지금 이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한 작년 대비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동이 줄어들었으니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TV, 가전에 대한 어떤 수요가 급증했죠. 왜?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TV라도 좀 화면이라도 좀 더 큰 걸로 바꿔서 보지 하면서 인치를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먹을 게 많으니까 뭔가 자꾸 쌓아둬야 되니까 냉장고 크기를 캐파를 늘렸겠죠. 집에서 많이 먹으니까 식기세척기가 좀 필요해서 설거지라도 대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식기세척기라도 샀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 절벽이 또 수요 절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모든 부분을 검토했을 때 이 삼성전자가 부동산에 의해서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삼성전자가 LG전자가 매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당연히 그에 따른 중소기업들,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삼성전자야 현금이 많으니까 버티겠지만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을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을 닫으면 그 중소기업에 대출했던 은행들이 또 뭐 당연히 지금 대손 충당금으로 어느 정도 그런 대출에 대해서 빚을 못 갚는 그런 기업들을 대비해서 돈을 뭐 마련해두긴 했겠지만 그로 인해서 또 추가 하락. 이런 모든 것들이 부동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통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집값을 올리는 이유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동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냥 투기적인 세력에 의해서 부자들이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그런 어떤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터전을 마련해둔 영향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고 그 이후에 뭐 이제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신규 아파트, 신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또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신축 아파트도 그다음에 뭐 재개발도 오케이 잠시 대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 그다음에 자재, 원자재, 철강, 뭐 파이프 이런 공장들도 스톱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나라의 중축이 되는 어떤 기간 산업의 주요 핵심 원자재라든지 소재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수요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부동산 이 거래 절벽이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또 영향을 미칠 거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려야 된다. 부동산을 다시 붕을 시켜야 된다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경제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경제가 휘청할 때 또 욕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예. 부동산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100일 담화했는데 제가 부동산 가격 낮추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그때 문제점은 부동산 거래 절벽을 그거를 해소를 하면서 가격을 낮췄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가격만 낮췄다고 커멘터리를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하다. 경제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전무하다. 그냥 검사밖에 안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뭐 경제기획부 뭐 이쪽 총리들이 알아서 하는데 걔네들도 뭐 잘못하면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면 굉장히 우리나라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검토를 해야 되고 뭐 어쨌든 저쨌든 제가 이 코멘트를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요소들이 위험 요소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예. 지금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좋아라. 집 없는 사람은 좋겠죠. 집 있는 사람들은 뭐 걱정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단순히 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나라 경제가 휘청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충분히 자기가 있던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그 투자의 어떤 그 캐파라든지 규모를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방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과거에 이제 그 토정 비결이라는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토정 이지함이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 산소의 앞에 뚝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냥 동네 주민들이 저 미친놈이 저거 어린 놈이 저기 미쳐가지고 왜 저 쓸데없이 매일같이 엄마 산소 위에 이렇게 뚝을 쌓는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린 토정 이지함이 자연의 어떤 변화를 계속 체크하다가 밀물, 쌀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다가 어느 한순간은 물이 넘쳐서 우리 어머니의 산소를 침범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언제 침범할지는 모르죠. 근데 그래도 방비를 해두자 해서 뚝을 쌓아놨는데 다행히 물이 이제 범람을 했을 때 어머니 산소는 피해를 안 입고 잘 보존되었던 거죠. 그걸 보고 동네 주민들이 이 어린 토정 이지함이 엄청난
천재이구나라는 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과거도 급제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토장 비결이라는 좋게 생각하면 문세를 보는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냥 쓸데없는 거일 수도 있지만 조선시대의 사람이 지금도 우리 400년이 몇백 년이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장 비결 보자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런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나라의 경제의 어떤 흐름이 갑작스러운 이런 물결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뚝을 쌓아서 방비를 해두지 않은 거죠. 소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계속 손을 보자는 거죠. 언제 뭐 소가 뛰쳐나갈지 모르니까 그 외양간이 잘 견조하게 튼튼하게 설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매일 하자는 거죠. 좀 약하면 좀 더 보강을 해서 더 강하게 만들자는 거죠. 그런 준비 작업을 여러분이 스스로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험에 리스크에 과거의 IMF 때처럼 뭐 리만 사태처럼 그냥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은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삶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뭐 이거는 뭐 인생을 어떤 망하게 가는 좀 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 필요한 것을 걸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이 가진 것, 필요한 것을 걸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집이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벌자고 집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이런 행위는 매우 바보 같은 짓이다. 그냥 순전히 바보 같은 짓이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건다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냥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하자고,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되고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걸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얘기는 무리수를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함부로 베팅을 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은 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전체적인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큰 맥락의 흐름에서 이런 부동산 거래 절벽 같은 자동차 판매 지수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BDI 해상 운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이유는 분명히 어떤 경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뭔가 병이 났을 때는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밥을 못 먹는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병이 쉽게 치유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밥을 계속 못 먹고 있는데 건강할 리 만무하죠. 내가 지금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힘이 넘칠 일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요인들 하나 두 개가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앞으로 경제 성장이 어떤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그런 어떤 조류의 흐름, 물길의 흐름, 돈의 흐름을 좀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고 만약에 나빠진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불상사는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비를 항상 해두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